최근에 이렇게 특별히 이유 없이 많이 피곤하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죠.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만성염증은 무엇이고 왜 생기며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염증이 뭘까요? 염증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나눠집니다. 네. 급성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되게 기침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 기관지염이 왔거든요. 아, 염증이구나. 네,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폐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것을 오. 반응을 해서 가래를 내뱉지 않으면 저는 폐렴이 걸려서 아유. 큰일이 나겠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치게 되면 붓고 아프고 고름이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은 보통 급성염증 반응이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착한 염증 반응입니다. 얼굴에 뾰루지 나는 것도 염증인가요? 그렇죠. 네. 우리 몸이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네. 착한 염증. 그런데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오랜 시간 동안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마치 속옷까지 다 젖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염증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반복되고 조용히 서서히 그러다가 결국 당뇨병이나 암으로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염증 결국 질병 결국 같은 얘기예요. 우리 교수님이 연기가 되는 분이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만성 염증 이걸 갖다가 일으키는 원인이 있겠죠. 네, 네. 이제 대학교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을 보시면 네, 실제로 이 만성염증이 있으면 이 지방이 증가합니다. 네. 특히 이 배에 있는 내장 지방이 특히 해로운데요. 네. 이 지방 조직은요, 지방 세포 외에도 면역을 담당하는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특히 이 비만하신 분들의 지방 조직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역 세포와 면역 물질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자 보세요. 네. 이 면역 물질 중 대표적인 사이토카인 등이 분비가 됩니다. 염증. 그러면 이 사이토카인 등이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방해하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방을 더 쌓이게 하는 이런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 본 그림처럼 실제 우리 속도 저렇게 막 지저분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구나. 아니란 말씀을 안 하시네. 네. 실제로 이 비만 등으로 인해서 혈액 속에 혈당이 올라가고 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만성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공식품 속에 있는 인공 첨가물도 몸속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섭취했는데 이 인공 첨가물들이 실제로 분해가 될지도 소화되지도 않고 우리 몸에 자극을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 몸에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인식을 해서 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또 염증이 생깁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하고 빵, 거기 들어있는 인공 첨가물인 유화제 있거든요. 이거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네. 유화제를 먹인 쥐가 있고요. 또 생리식용 맹물을 먹인 쥐를 놓고 비교를 했더니 유화제를 먹인 쥐에서 염증 그리고 초기 당뇨 증상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는 게 이게 염증을 부르게 되는데 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막 나와요. 네. 처음에는 네. 예,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속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염증 때문에 결국은 면역체계가 손상되면서 염증을 제거 못하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요. 네.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분들이 체내 염증 수치가 20%가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잘 잤으면 좋겠는데 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분들 네. 더워서 이러면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염증 반응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심혈관계, 뇌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야. 더우니까 운동하기 싫으시죠? 네, 그럼요. 운동 부족도 실제로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평소에 몸을 잘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신진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발생돼 있는 염증 물질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염증만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네. 오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네. 진짜로 내가 서울 살면서 남산에 있는 N타워 네.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바로 이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아. 미세먼지가 코, 입으로 들어가게 돼서 폐로 가면요. 이런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폐포에 있는 혈관을 뚫고 실제로 혈관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못 들어가게 하려고 폐포에서 염증 반응을 만드네? 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염증이 돼서 기침이 나오고 실제로 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어이구. 따라서 이런 미세먼지가 많고 대기 오염물질이 많다. 우리가 이런 문자 같은 거 받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는 실제로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미세먼지가 있으면 호흡기에만 좀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만성염증까지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니까 미세먼지 있을 때는 무조건 마스크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네. 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일수록 이 안에 피떡이 생겨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일반적인 경우를 넘어서는 경우겠지만 네. 주변의 모든 요인들이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만성 염증이 실제 질환으로도 발전이 되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실제로 네.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만성염증은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나쁜 콜레스테롤 알려드리는 저 노란색으로 보이는 LDL 콜레스테롤이 이 혈관벽에 쌓이고 네. 혈관벽을 뚫고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나쁜 물질을 인지해서 면역 물질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세포들이 막 싸우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이런 혈관 내피와 벽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동맥경화가 악화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혈관이 다 딱딱해지는 건 아니라도 주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네. 혈관이 찢어지기 쉬운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성염증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있어요. 염증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 혈당 관리의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의 기능이 고장납니다. 그럼 뭐가 오게 될까요? 맞습니다. 당뇨병이 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최근에 이렇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최근에 예. 비행기를 많이 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노화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은 이 관절에 있는 연골을 공격해요. 활막이 파괴되면서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최근에 젊은 분들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도 실제로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대장에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 이웃 네 집 다섯 집에 한 집마다 있는 환자분이 있어요. 네.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 이 암 환자분도 실제로 만성염증으로 정상세포가 변형되고 유전자가 발현이 고장나면서 네. 실제로 하루에도 3,000개에서 5,000개씩의 암세포가 생기지만 우리 면역체가 정상 면역 반응으로 제거하는데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암이 되는 거죠. 네. 만성염증. 저는 사실 제가 자식이 셋이 있는데 네. 막내랑 저랑 40살 차이가 나요. 네. 근데 가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아빠가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예쁜 딸 기억 못해도 아빠 잊지 마. 우리가 모두 걱정하는 그런 질환 있죠. 이 만성염증은요. 이 뇌에 이 백지를 공격해요. 그렇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세로토닌과 신경전달 물질이 떨어지면서 우울증, 무력감, 그리고 더 진행돼서 만성염증은 뇌세포를 파괴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현재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와, 치매까지. 교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본인만, 공포감이 예. 덜컹덜컹. 아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 치매까지 온다 그러면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뭐 모든 병들 거의 많은 병들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다고 하시는 것 사실 같은데. 우리 그동안 염증 이러다 말겠지 이러고 넘겼잖아요. 사실 저도 아까 저는 팔꿈치도 아프고 막 저도 아프고 그러니까 저도 막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만성 염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뭐 검사 같은 거 검사 있나요? 같은 저는 거.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성염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도 맞고
없습니다도 맞습니다.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만성염증을 찾아낼 수도 있고 아무리 검사 방법이 많아도 찾아내지 못하는 염증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만성염증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로서 C 단백 검사라고 하는 C 리액티브 프로테인, 보통 우리가 CRP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보시면 이게 검사 수치별로 우리가 좀 일반화 한번 해봤어요. 네. 모두가 개별화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 수치가 1mg per 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정상에서 만성염증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1에서 3 사이라고 하면은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염증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3mg per 리터 이상이다. 네. 그러면 만성염증이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CRP라고 하는 검사만으로 우리 환자분 만성염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말했다고 해서 꼭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없다고 결과가 나와도 다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정답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 CRP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네.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CRP라는 수치도 있지만 네. 내장 지방량, 본인이 갖고 있는 당뇨의 관리, 네. 나쁜 콜레스테롤 우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 네. 허리 둘레,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과의 그런 상담, 통한 스트레스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만성염증 상태이니 주유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결국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네요. 그러네요. 그러네. 아니 그러면은 이 만성염증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은 좀 피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질병에 치료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우선은 이 탄수화물,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밥심을 살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이 쌀, 신쌀밥, 정제된 것들은 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혈당 관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곡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도 적게 되고 뱃살도 줄이고 콜레스테롤도 낮출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할 텐데, 식물성 단백질인 콩, 두부, 우유, 두유 등을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생선이라든지 해산물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한 줌 정도 드시는 이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 좋다고 많이 드시면 살찝니다. 너무 많으면 안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살 빼는 지방이라고 했더니 많이 드시는 분이 있는데 네, 네. 살찝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알 먹어요? 몇 네, 알? 보통 한 줌 정도 드시면 되고요. 한 줌. 한 줌. 한 줌이면 다섯 뭐 개 넘고 한 10개는 안 되고. 5알, 6알. 보통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네. 이게 먹다 보면 한 통이 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그러니까요. 줌을 붓고 네. 치우시는 게 치워야 좋습니다.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등의 다양한 색깔 채소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색을 아니, 근데 강조하시네? 왜 그냥 채소를 먹으면은 좋다 안 하시고 색깔 있는 채소를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채소에 있는 색깔 영양소를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요. 네. 이 파이토케미칼은 식물이 해충이라든지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천연 항염증제, 천연 항생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색깔 자체가 그렇군요. 그렇죠. 자,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게 사과와 토마토. 네. 사과 토마토에 들어있는 이 라이코펜은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근과 단호박, 주황색이죠. 네. 항산화적으로 유명한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클로로펜이 많이 들어있는 이 녹색이고요. 네. 또 이 보라색을 상징하는 가지와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런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뇌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냄새 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양파, 마늘에 들어있는 이 알리신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항염과 항균 효과가 있으니까요. 예. 다양한 색의 이 다양한 파이토케미컬, 이거를 골고루 섭취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샐러드를 먹을 때 이렇게 색깔 다양하게 그러니까. 예쁘게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예. 아무래도 저런 것들을 익히는 것보다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게 더 좋겠죠? 네,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네. 파이토케미칼인 경우에는 살짝 익혀서 드시게 되면 흡수를 높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 만성염증을 예방하는데 운동도 중요하겠죠. 운동을 잘 하지 않게 되면은 실제로 이 지방세포도 커지게 되고 염증이 실제로 잘 빠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은데 아시죠? 막 운동 많이 하시는 분 보면은 네. 네. 노화가 빨리 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 올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어떻게 하냐면 옆에 분하고 걸으면서 자기 어떻게 지냈어? 어제 신랑이 어제도 늦게 들어왔어. 그러면서 약간 숨이 차는 정도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중요한 게 근력이 줄어들게 되면 실제로 세포가 줄어들게 되는 세포 괴사를 막아서 염증 방사를 억제하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이 당과 관련된 염증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아세요? 자세가 나쁜 분들 보면요. 네. 병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자세가 바르게 되면 림프 순환이 잘 돼서 염증을 잘 제거되는데 그렇지 못하 보면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바른 자세로 바른 지금 자세, 바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바른 자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청객 어머니들은 자세 하나는 자세 끝내주지. 좋아요. 네. 그렇죠? 진짜 어쩜 그래서 그렇게 예쁘실까? 자 온몸을 편 자세로 해서 네. 틈틈이 틈틈이. 힘도 해주시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성염증이라 사실 만성염증은 많은 과학자 그리고 의료진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성염증이 병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아직 잘 몰라요. 저희들도 알아가려고 노력. 확실한 거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염증이 올라가면 이 염증들이 많은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의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다 하더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믿지 마시고 우리 주치의 선생님 절대로 대학병원, 종합병원 큰 병원 가실 필요 없어요. 내 고혈압, 당뇨를 치료해주는 주치의 선생님과 꼼꼼하게 혈압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운동요법도 받아보고 그리고 본인이 관리하시는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도 관리하시면 결국은 만성염증 관리는 본인과 우리 주치의와 함께 하신다면은 만성염증 관리의 전쟁에서도 성공하시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진짜 동네 의원에 자주 가는 병원 만들어 놓고 그 의사 맞아요. 선생님이 내 질환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고네요. 그러니까요. 네.